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 바이든 당선인의 부양책 계획 발표를 기다리면서 관망하다가 결국엔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대규모 부양책이 막상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물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지표 몇 가지가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로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됐는데 전망치 0.1% 하락보다 크게 떨어진 0.7% 감소가 발표됐고요. 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망치 0.4% 상승보다 하회한 0.3%가 발표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나스닥 지수는 잠깐 하락했다가 지금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지금 하락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 속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전략 챙겨드릴지 궁금한데 오늘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장은 해왕 마스터, 골드도치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 꽉 채워서 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두 분의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오른쪽에 계신 해왕 마스터부터 인사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3일 연속으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왕입니다. 자, 오늘 파월 연설 관련해갖고 이제 금값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연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제 왼쪽에 계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 오랜만에 얼굴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산에서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멀리서 온 만큼 좀 더 유익한 시간으로 여러분의 정보를 들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달 만에 방송에 오신 건데 부산에서 한 달 만에라고 하니까 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한 달 걸린 거예요. 걸어오셨어요. 네.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었나 봐요. 그죠? 네, 오늘 유익한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 방송 외에도 우리 해왕 마스터, 골드도치 마스터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품들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품들 전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니 S&P 500입니다. 0.47% 하락해서 3,773.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은 하락폭 거의 줄여가고 있습니다. 0.04% 하락해서 12,895.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 오늘도 조정세 나오고 있습니다. 1.4% 하락해서 52.88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골드 역시 0.7%가량 떨어지면서 1,838.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0.3% 떨어져서 1.2130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별로 모든 상품들이 하락불 켜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슈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당분간 지금의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연은 총재가 거론했던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할 시점이 되면 공식적으로 알리겠다라고 했는데요. 한동안 지금의 자산 매입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파월 의장은 경제는 우리 목표보다 한참 못 미친다면서 금리를 올려야 할 때가 되면 분명히 그렇게 하겠지만 당분간은 아니다라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을 촉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연준의 관리 목표인 평균 2% 이상을 오랫동안 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소비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하느냐인데 이번 가격 상승은 그리 크지도 지속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시장이 걱정했던 통화 긴축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에는 그러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만나보시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연설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죠. 2조 달러에 육박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제를 재건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국가 부채 상승에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 없이 이렇게 2조 달러 예산안을 확정 지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조 9천억 달러, 한화로는 2,082조 원 규모의 전염병 그리고 경기 부양 예산안을 확정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이 예산안의 이름을 미국 구조 계획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를 쌍둥이 위기로 규정하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현금 지급 이야기도 나왔죠. 전 국민에게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급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여기다가 지난해 말에 5차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면서 600달러 지급이 있었습니다. 이 현금 600달러까지 포함을 하면 1,400달러 더하기 600달러 해서 총 2,000달러의 현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해왕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달러 현금 지급이 조금 더 현실화에 가까워졌는데 또 예산안에 반영하진 않았지만 최저시급을 2배 인상하겠다라고도 밝혔고요. 10만 명을 추가 고용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도 좀 이번 부양책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예산안 통과 여부가 바이든 당선인의 첫 정치력을 시험할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대규모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반응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뒤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만나보시죠. 네, ING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제임스 나이틀리 ING 전략가가 코로나 억제를 위한 봉쇄 조치가 완화될 때까지는 이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더딘 백신 접종률을 고려할 때 이 봉쇄 조치 해제도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억제를 위한 봉쇄 조치, 지금 미국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까다롭다고 전해지고 있죠.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고요. 또 현재 미국 전 인구의 2.3%밖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 속도에도 여러분들이 잘 이 포인트를 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는데 특히 어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에서는 경제와 고용시장에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달 고용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한 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고용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라고 언급한 만큼 이 고용 지표와 경제 회복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 이슈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된 외신 이슈 여기까지인데 이 세 가지 이슈 중에서 우리 해왕 마스터님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이슈 있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외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드도치 마스터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한번 오늘은 골드도치님께서 한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회장의 말에 이제 관해서 좀 코멘트를 좀 달아볼게요. 네네. 파월 회장은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 해석을 다 달아야 되거든요. 해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모든 인식인데, 일단 첫 번째 몇 가지를 요약을 한다 그러면, 일단 노타임 순, 지금은 금리 인상이 가깝지 않다. 시점, 금리 인상을 하는 데서 그 시점이 가깝지 않다라는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할 시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어퍼링에 관해서도 아직 출구를 논할 때도 아니니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생각이 없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못을 네. 박았다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이든 간에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분명한 코멘트를 던진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몇 가지의 요약들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피울리얼에서 몇 년 안에 우리는 통화 정책에 관한 공간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페어 회장의 모든 얘기들은 벌써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고 예상했던 부분인데, 그 말의 한 부분을 해석을 하자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몇 년 안이라는 거예요. 피우라는 그 몇 년이 언제일까요? A few. 네. 몇 년? 한 2, 3년? 그렇죠. 2, 3년, 1, 2년이면 네. 차라리 1, 2년이라면 내년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고, 그죠? 내후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몇 년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금리 인상을 올려야 되는 시점에서 올릴 것이다가 아니고 올려져 있을 것이다. 공간이라는 거죠. 분명히 금리 인상 지금 제로금리에서 올려져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기 때문에 네. 그죠?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석을 좀 해가서 우리가 이제 금융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몇 년, 3, 4년이냐, 4, 5년이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립금리는 몇 프로를 갖고 있을 것이냐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보통 2% 내외. 네. 그러면 0.25%씩 올린다 그래도 최소한 1, 2년은 계속 올려야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그 시점은 4, 5년 후가 될 수 있고 3, 4년 후가 될 수가 있으니 최소한 1, 2년 단기 안에는 그 금리가 올라갈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네. 때문에 이미 말뚝을 박았으니 네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이제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한번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네네. 단지 하나 중요한 거는 모든 시장은 조정이라는 게 있으니 조정인 부분에서만 한번 조심하고 추세 트렌드는 현재 트렌드는 우상향으로 계속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준이 몇 년 안에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이런 말에 포함된 그 의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올릴 것이면 내년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4, 5년 동안은 이 금리 인상이 안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해도 0.25%씩 조금씩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내년부터 내후년까지는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해왕 마스터님께서 골드도치 마스터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눈빛을 계속 아니요. 보내시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네, 네, 아닌가요? 전 좀 해석이 달라요. 다른가요? 사실. 이게 왜냐면 저 어. 이제 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네. 그 몇 년 후에 대한 집중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개인적인 근데 생각. 저는 거기에 좀 의미를 내포하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파월 회장이 전일 나왔던 얘기가 좀 사실 강한 멘트를 던졌어요. 보통 이렇게 던지진 않아요. 금리 인상 임박 안 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파월 회장이. 다만 이 얘기를 한 거는 테이퍼링을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혼동을 주지 마 하고서 일단 뱉은 거예요. 최근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생겨가지고 아예 선을 그어버린 거죠. 우리는 앞으로 부양 더 할 거야. 필요성 더 강조해. 지금 논할 시기 아니야.
우리 아직 긴축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하지 마 하고서 파월이 언급을 한 거예요. 이 멘트는. 다만 몇 년 후에라는 건 여기서 조금 이제 저희 도치님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저는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보다는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포했다고 봐요. 단순히. 이거에 대한 어떤 타임라인을 설정하는 것도 좀 의미가 내포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야, 우리는 어떻게든 부양을 시도해서 경제 회복을 진행을 할 거야. 왜냐하면 사이클 순서상 어쨌든 몇 년 안에는 누구나 보는 관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몇 년 안에는 할 거야. 왜냐? 우리는 부양을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룰 거기 때문에 다만 그 자신감만 내포를 한 거죠. 파월 의장이.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몇 년에 대한 지나친 해석보다는 우리는 하긴 할 거야. 다만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다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필요성을 정말 필요해. 이 부분만 강조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좀 이따 얘기를 추가적으로 할 거지만은 네. 사실 이번에 살짝 기대가 됐던 게 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미 채권 장기 채권에 대한 어떤 딜레이 좀 이런 부분, 매입 속도에 대한 어떤 확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금리 상승 속도에 대해서 좀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판단을 했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이 부분은 확고히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테이퍼링 안 할 거라고, 스탠스 강화할 거라고. 이 부분은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저도 본다는 거는 미국 이 증시 골드 달러를 보시는 전반적인 파월 의장이 주목하는 모든 시각이 다 이 부분은 예상했다는 겁니다. 너무 불보듯 뻔한 거죠. 하지만 저는 가능성을 하나 더 내포를 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 속도에 대해서 제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꺼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 페드에 집중해라. 페드 회의에. 얼마 안 남았죠? 페드 회의가. 네. 이제 불과 이제 2주도 좀 안 남은 상황이 여건이 있는데 그 안에서 좀 발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시간에 대한 타임라인을 경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띌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 부분은 좀 이따 골드 할 때 자세하게 한 번 더 추가로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의 다른 시각을 들어보는 것도 참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일단 공통적인 말씀은 주식시장 강세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별 전략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 해외 선물 나우 코너 첫 번째 알아볼 상품 바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 현재 1,83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시 35분부터 갑자기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해왕 마스터 매수 그리고 골드도치 마스터 매수 주셨습니다. 두 분 의견 일치하셨네요. 일단 골드도치 마스터 먼저 들어볼까요? 그냥 골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분석을 해드리면 현재 바닥 지지권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현재 채권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트렌드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방향뷰를 굳이 들어간다 그러면 현재 1844가 무너지지 않는 한 반등 트렌드 같은 경우는 매수로 계속 가져가신다 그러면 현재 전 고점인 1857 반경까지는 넘어가기는 당장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은 구간 현재 미장 이후에 최소한 30분 정도만 기다려 보신다 그러면 중심가 요 중심 자리만 넘어간다 그러면 요 위에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1848, 48포인트 위에 상위에서 추세가 이어진다면 48포인트 이상 위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고 그 위에서 한 40포인트 정도의
추세를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짧은 구간. 현재는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손절은 최대한 짧게 가져가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1,844달러 선 무너지지 않으면 1,848달러 추세 확인하고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골드가 1,844달러까지 오늘 올라올 수 있을까요? 골드도치님? 지금 현재 네. 자리가 네. 지지 라인이 1844 라인이지 않나요? 저점 라인이? 지금 현재 자리 포지션은 제 네. 차트가 좀 이상해가지고 38포인트거든요. 네, 48포인트 맞아요. 네, 그죠? 네. 차트가 제가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트를 제가 잘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올라온다면이죠. 45포인트 이상 올라온다면 45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잠깐 그려드린다 그러면 네.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네.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현재 포인트에서 지지받고 눌러줬을 때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인다. 1840선에서 매수를 진입을 해서 한 1439포인트, 38포인트까지 정도만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그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전 고점 라인에서 한번 청산을 먼저 들어가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값 정정해 드릴게요. 자, 1,840 라인 매수 진입 가능이고 손절 라인은 1,839달러 짧게 잡아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40 라인 한번 매수 진입 노려 보시는 것도 유효할 것 같고요. 또 해양 마스터님도 골드 매수 들어 주셨는데 전략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제가 보는 관점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미 국채가 지금 당장 급등이 안 나오니 조정 단가로 골드를 매수 봐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국채 금리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금값을 매수하자 이 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골드 값이 하방을 내려오는 이유는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에 집중하자 얘기를 드렸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금값은 떨어진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부양에 대한 또 다른 시도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놓인다라고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단가가 근데 조금 많이 하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60분봉에 대한 박스 레인지로 들이대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도치님께서는 이탈값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좀 극적인 하방값 포인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자 해요. 자, 최근 차트 추이가 여러분들 이탈 관점은 한번 돌출이 됐다는 거는 추가적인 매도 사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추가 조정대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단가상 박스 추이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데서 이 하방값에서 한 번 더 지지대를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데 포인트를 좀 더 두고 싶어요. 자, 오늘 제가 보는 포인트는 1830에 대한 매수 그리고 손절은 1825.0 50여 틱으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절에 대한 구간은 이 상단 도달할 때까지 좀 범주 내로 이렇게 포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는 여러분들 보시면 60분 봉입니다. 60분 봉에 대한 박스 레인지 구간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5분 봉에서는 그리고 지금 60분 봉 보면은 RSI가 지금 하방값을 좀 돌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하방에 대한 이런 지지값 이제 한번 부딪히는 형성 포인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해요. 이거 좀 집중을 할게요. 아시겠죠? 자, 국채금리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좀 외우셔야 돼요. 자, 국채금리입니다. 여러분들, 국채금리. 자, 제가 뭐라고 했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골드는 떨어진다. 지금은 국채금리와 국채와 금값에 대한 연동률이 월등하다.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췄어요. 올해 지금 최근에 이제 달러가 상방에 대한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죠. 네. 사실 상방에 대한 조정 매물에 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좀 남는다면 설명을 드릴 건데 유로가 장기 매수가 한 번 더 열릴 거예요. 유로랑 골드는 지금 상품성이 좀 다릅니다. 예, 달러를 보고 유로를 거래해야지 달러를 보고 골드를 거래하는 순간 깨져요. 모멘텀이. 그렇기 때문에 달러 보고 골드 거래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들. 국채만 보고
어떻게 보면 국채에 대한 금리를 보고 이제 방향성 자체를 측정하는 시기가 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최근 조지아주 관련해서 나온 다음, 그죠? 조지아주 관련해서 나온 다음 어떻게 됐어요? 연출이 갑작스럽게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죠. 왜냐? 국채 공급이 열릴 것이니까 국채를 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하락을 하는 건데 다다음 주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 전까지 국채 금값이라든가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파동을 그리기가 힘들어요. 이런 파동을. 급등장세, 급락장세에 대한 연출이 이전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조정에 대한 매물이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아직은 시사된다. 이 부분을 좀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오늘 좀 쉽게 설명했습니다. 괜찮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국채 금리가 조정으로 좀 눌릴 가능성이 높으니 금값을 매수하자. 근데 지금 금값에 대한 파동 차트 대비하면은 박스권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있으니 하단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노려보자. 이게 제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 박스권, 하단 박스권 그려가고 있고 국채 금리와 연관해서 골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지금 자리 한번 매수 노려보자. 1830 라인 조정 시 매수 진입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825선 체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큰 수익 드리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상품 나스닥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미니 나스닥 현재 0.09% 하락해서 장 초반, 이 방송 초반보다는 하락폭을 좀 키워낸 상태입니다. 자, 12,890 라인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해영마스터 관망 그리고 네, 관망 주셨습니다. 두 분 다 관망이신데 오늘 왜 관망인가요? 일단 골드도치 마스터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자, 현재 어제 같은 경우는 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랑 파월 의장의 큰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이슈가 있었는데도 어저께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상승 출발, 3대 지수가 상승 출발을 하고 나서 결국 장 종가는 하락 종가를 마감을 해서 지금 뭔가 지금 현재 계속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등은 치고 있으나 이 반등이 상승 트렌드로 가지고 가기에는 좀 힘이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으로 빠지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빠진다고 또 볼 수 없는 포지션, 기술적 분석으로 현재 자리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장 이후에 한번 다시 보는 방향성을 잡고 나서 현재 포지션에서는 870 라인 포지션에서는 위아래 방향을 말씀드리기가 좀 많이 어중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미장 이후에 방향을 미장이 시작하면 방향을 잡히니까 방향대로 다시 한번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미국 본장 개장 이후에 확인을 하는 게 조금 더 뚜렷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언급하신 만큼 관망 의견 주셨고요. 우리 해영마스터님은 오늘 왜 관망 선택해 주신 건가요? 쉽게 얘기를 할게요. 네. 차트가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내에서 거래에 대한 매수 매도에 대한 판단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제 혹시 다들 방송 보셨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바이든이 $2,000씩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가 나올 거다. 제안을 할 거다. 근데 제가 제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안이다. 결정이 아니죠. 제안. 그죠, 계획이죠, 계획. 계획이죠. 네. 이게 단어 하나에 굉장히 의미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2,000씩 지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야겠죠. 그죠. 이게 팩트죠. 앵콜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2,000 부양책이 통과되려면 하원 그리고 상원까지 통과해야만 대통령의 서명까지 도달할 수가 있죠. 네. 네. 이게 팩트입니다. 다시 화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제안을 했는데 상원이 패스돼야 되는데 지금 탄핵 얘기가 살살 나오고 있네. 뭐 트럼프 관련해 갖고 지금 뭐 의회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합의를 다시 돌출하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바로 합의점을 블루웨이브는 일단 완성됐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전만큼에 대한 어떤 장흔듦, 조정폭에 대한 확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약간에 대한 우려감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바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서. 자, 일단은 첫 번째 팩트만 두고 갈게요. 자, 전일. 지금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실 수 있나요? 아, 네. 네, 저스틴 이거를 위원님이- 한번 해결하면서 가보죠. 그냥. 알겠습니다. 자, 네. 요즘 나스닥 왜 이리 힘이 없나요? 어제도 장 막판에 힘없이 하락하고 이제 부양책 다 나와서 재료 소진인가요? 라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아, 네. 네. 이제 다시 이 부분을 대답을 드리면서 좀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전일 제가 뭐라고 했나요? 2,000달러씩 제한할 거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이든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게 불보듯 뻔했어요. 상황이. 제가 전일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할 거예요 하면서. 자, 실제로 나왔습니다. 시장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제가 이걸 우려했던 거죠. 사실. 전일 진폭에 대해서 이제 약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그릴 수 있지만은 이게 지속적인 쭉쭉쭉쭉 상승이 들어가려면은 상하원이 완전히 합의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블루웨이브 일단 완성됐으니 이런 충돌에 과거 9월이죠. 작년 9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또 한번 충돌할 때가 이 자리고 낙폭을 키워버렸죠, 엄청나게. 합의 한번 못 해버리니까. 자, 11월에 실업급여 마감되니까 10월 초에 실업급여 첫 번째로 종결되니까 일부가 우리 9월에 합의하자. 야, 싫어 하고서 딱 가자마자 증시가 부러져 버립니다. 이전만큼의 확대는 없다는 거죠. 다만 지금 확실성이 없으니 다소 진폭에 대한 흔들 구간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블루웨이브는 완성됐습니다. 이전만큼에 대한 어떤 부양에 대한 시도가 딱 들어가시 계속적인 충돌은 일으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미국이 좋지가 않아요. 왜요? 탄핵 얘기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불안성이 고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탄핵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부양에 대한 영향성은 좀 다소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상원이 이제 어떤 합의점을 이끌고 다시 한번 간다면은 증시가 고가를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신고점이죠. 아, 근데 나스닥 얘기를 좀 드리자면 오늘 일단은 파동은요, 너무 안 보여요. 너무 안 보입니다. 너무 안 보이는데 미미하네요. 단순히 이제 전전일처럼 단순 랠리로 들어설 가능성이 그냥 높다. 이 정도밖에 시사가 안 됩니다. 어떤 한 방향성을 추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다. 오히려 지금 저점 구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점 구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 차트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신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든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확신과. 시장이 보이지 않으면요, 그냥 안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자신감 있는 자리, 이런 자리만 찾아도요,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요, 나스닥에 대해서 고점이 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먼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넘버원에 나와서. 자, 하모닉 패턴이 구성되는 이 자리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다시 볼게요. 이 자리입니다. 그럼 이 단가에 대한 고점 위치 값이요. 여러분들, 13,600포인트까지 지향을 합니다. 근데 다 왔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벌써 다 와버렸네. 그죠? 신고점은 한 번 더 들어설 가능성이 일단 높은 단가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조정 매물이 한 번 돌출될 가능성이 기술적 분석으로 제공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지금 코스피 오늘 제가 사실 이제 국내 이제 뉴스를 하나를 읽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뉴스요? 아, 이제 정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주식을 하는 게 3월부터 이제 그게 생기잖아요. 공매도. 예. 사실 이게 굉장히 화두인데 과거 2008년에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었어요, 한번. 제가 이거를 월요일 날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과거에 대한 공매도 이력이 이제 국내 증시의 타격을 얼마나 줬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
공매 지금 증시가 13,600 미 증시를 보게 되고 여기서 조정을 받아버리면 국내 증시도 타격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최근 국내 증시가 가파른 상승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파른 조정도 일어나요. 오늘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죠. 네. 이제 왜냐하면 미 증시가 힘을 못 주니까. 여러분들이 왜 글로벌 증시를 알아야 되냐면은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풀도록 할게요. 지금 한국 금리가요 0.5%잖아요. 미국 금리가 0에서 0.5%고 더 높죠, 한국이. 굉장히 간단한 이치죠. 한국 시장에 이제 외인 수급이 들어오기 좋은 조건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 조건이 성립됐을 때 미 증시가 활성화되면요, 한국 증시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일전에 2018년도에 이게 역전이 됐었어요. 미 증시는 계속 올리는데 한국 증시는 못 올라가. 왜냐하면 외인 수급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오히려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이 수급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이 활성화돼야지 종목군도 활성화가 됩니다. 못 올라가는 것도 올라요, 그때는. 글로벌 시장을 체크할 줄 아셔야지 금융에 대한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오히려 과거에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항상 뱉는 말이 그거였어요. 글로벌 시장을 캐치를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시황이라든가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미증시가 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지만은 이 포인트가 고점이 다다른 자리가 이제 돌출된다는 거는 국내 증시도 조정대에 들어설 가능성이 좀 시사된다. 이런 분위기를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오늘 관점이 다소 안 보인다. 틱차트 관점에서 매물대는 매수대로 한번 포착은 되지만 이제 저점 위치 값이 포착이 되지만 어떤 분위기에 대한 모색은 아직까지 캐치가 안 된다. 이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항상 이제 노란톡에 설명드리는 게 있죠. 글로벌 시황 이런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어필을 드립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파월의 입에서 FOMC 회의에서 그리고 바이든의 앞으로 정책에 의해서 미 증시가 방향성이 제대로 갈려버릴 겁니다. 상하원의 충돌 이런 부분을 계속 면밀하게 체크를 해주고 어떤 가능성이 시사되는지 여러분 체크하셔야지 금융에 대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매도와 매수가 공존하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선물을 접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요. 금융에 대한 첫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스닥 관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골드도치 마스터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시장 방향성 잡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해왕 마스터 말씀하시는 와중에 본장 개장을 했죠. 3대 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 다우존스가 0.56% 하락, S&P 500이 0.33%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1% 올라서 13,12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 살펴보시면 조 바이든 당선인의 부양책 발표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었고 또 이렇게 2조 달러라는 큰 규모의 부양책이 과연 이 공화당과 합의를 맞출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미지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조금 관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다른 상품들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나스닥 상승 전환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니 S&P 500입니다. 0.38% 하락해서 3,77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 0.09% 상승해서 12,91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 여전히 1.3%대 하락세 걷고 있습니다. 52.8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0.46% 하락해서 1,842.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하락폭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1.2130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상승 전환 성공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골드도치 마스터 혹시 추가되는 의견 있으실까요? 지금은 그냥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나. 아, 더 보고 있습니다. 관망하는 걸로 우리 해양 마스터는요? 아, 저도 건방이죠. 뭐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예, 네. 미증 씨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뭐가 그렇게 위험하죠? 아니, 거래하기에 방향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위험한 거죠. 우리가 손익비를 구성하려면은 네. 사실 제가 몰래 골드도치님 방송도 몰래 못 봐요. 가끔씩 굉장히 보고 배울 게 많아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방향성이 확보가 안 되면요, 손익비를 우선 거두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 좀 면밀하게 봐야 돼요. 지금 저항 파동에 대한 돌파가 일단 이루어져서 박스 파동 구간 내에서 매수세를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자리가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저항대 이탈이 이루어서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그만큼 채널에 대한 랠리를 다시 확보하는 구간대에서 어떤 분위기 포착을 하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저도 관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분위기가 네. 어수선해요, 굉장히. 이제 상원, 오늘 외신에서 나온 아까 방금 앵커님이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진짜 보진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올랐을까 이 부분을 판단하면은 상원에 대한 대기하는 구간 그리고 상원에 대한 어떤 합의 걸림돌이 좀 연출 가능성이 시사되다 보니 네. 증시가 탄력적인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하는 게 주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9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야, 합의 보겠다. 뭐 싸우면 떨어지고 다시 가능성 시사하면 올리고 또 싸우면 떨어져요. 그러다 진짜 힘들다 이러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재밌죠, 여러분들. 이게 부양이에요. 상하원에 의한 결정 구조인데 근데 지금 이전만큼에 대한 어떤 낙폭과 상승을 기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블루웨이브는 완성됐으니까 잠잠한 파동 이후 시장에 대한 관측하는 기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측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두 분 다 관망 의견 유지해 주셨고요. 네, 저희 다음으로는 오일 상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이 오늘 1%대 넘는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데 현재 52.85 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부분적으로 경제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오일이 좀 크게 수급적인 요인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자, 오일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매수. 오늘 처음으로 상품 의견 갈렸습니다. 일단 매수뷰 주신 골드도치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자, 현재 오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 같으면 조금 관망하는 것도 솔직히 사실은 좋은데 굳이 오늘 그래도 큰 폭의 움직임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큰 폭의 움직임은 기대할 수가 없고 단 오늘 금요일 날 장 시작하고 매매를 진입하신다 그러면 52.71불 52.70달러에서 매수를 한번 진입해 보시고 그래서 현재 고점을 돌파하고 한번 눌러줬을 때 다시 추세 라인을 지지를 해준다면 52.71불에서 들어가시고 손절 라인은 최장 52.03불 짧은 구간에 손절을 가져가시고 돌파하는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탄다 그러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시고 짧은 구간에 단타로 승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우리 골드도치 네. 마스터께서 단타뷰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일단 52.71포인트에서 매수 의견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52.03. 굉장히 손절 라인 짧게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우리 해양 마스터는 반대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리값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은 오늘 제가 보는 관점은 60분 본 관점에서 좀 매도세에 대한 추가 확대가 들어설 가능성이 좀 더 시사된다고 보고 있어요. 매도세에 대한. 자, 일단은 단가 체크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단가는 53단가 한번 보시고요. 단기 이제 전고점 형성 포인트 왔었던 고가 보면은 53.50에 대한 포인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3 매도 53.50에 대한 매도 포지션. 이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절에 대한 구간은 51.50까지도 열려요. 이절에 대한 부분은 좀 진폭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게 단기 이제 중장기적인 레인지에서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상승세로. 보이시죠? 조정폭을 좀 확대해도 이상하지 않는 장이야. 굉장히 많이 네. 올랐죠. 네. 근데 60분봉에서 어떤 근거가 나오는데 이 자리. 단기 고점에 대한 포인트가 저항대 매물인 거는 이 자리가 지금 고점에 대한 포인트 54, 53.90이죠. 최근 크루드오일 기준 2월물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자리가 고점 포인트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 매물이 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시로 들면은 이 왼쪽과 같은 차트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해왕 마스터께서는 53.50 라인 매도 진입뷰 주셨고요. 익절 라인은 51.50.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음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상품 체크해 봤고요. 자, 본장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오일에 대해서. 네. 저는 일단은 이 관점만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트레이딩 관점을 가지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유가가 시황이 없어서 좀 힘들어요. 사실 유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트레이딩 하실 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붉은 보내야죠. 파이팅 넘치게.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쓰시고 너무 이제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수고들 많으시고 이슈도 많았는데 네. 앞으로 또 이번 달에 패드라든가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는 관점, 보이는 시장 안에서 좀 노는 게 트레이딩에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저희가 유로 짧은 시간 동안 뷰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두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유로 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로 매수 관망 주셨습니다. 골드도치님 왜 관망일까요? 유로 같은 경우는 달러가 계속적인 하락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채권 매입부터 시작해서 큰 이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은 계속적인 하락을 유지를 해줘야죠. 스탠드를 가지고 가져야지 유로가 매수를 돌아갈 것인데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금요일이잖아요. 일단 오늘이 금요일이고 금요일이다 보니까 큰 방향성이 없는 장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매수세로 다시 돌아올리기는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계속적인 매도로 빠질 것이다라고 보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통화 관련 부분에서는 최대한 그냥 관망세로 유지를 하시면서 차라리 유로를 보시는 것보다 나스닥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도치 마스터 관망 주셨고요. 우리 해왕 마스터 매수 주셨습니다. 어느 라인에서 오늘 트레이딩 가능할까요? 오늘 안 되죠. 오늘 안 되겠죠. 근데 왜 매수 됐을까? 네. 여러분 달러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오. 달러가 그것만 떨어지면서 이해할게요. 유로가 올라온다. 근데 지금 오늘 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네. 이제 장기 관점에서 유로 트레이딩이 한번 들어설 건데 지금 달러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달러가 채널 하단 구간에 한번 머물었는데 이거 하단 구간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예.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나스닥 저항대 여러분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에 장기 한번 나와요. 장기. 자, 집중할게요. 네.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달러 인덱스 92 인근에서요. 유로 매수 마지막 장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장기. 골드는 안 돼요. 달러 보고 유로는 됩니다. 왜냐면 비중이 58%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그거 항상 얘기했죠. 반대 통화라고 여러분들. 이제 진폭에 대한 차이는 다소 있을지언정 상관도가 제일 많이 반대로 흘러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제기하는 거예요. 달러가 떨어지면 유로가 올라간다. 이거에 반박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달러가 떨어지면 골드가 올라간다. 이건 의문이 살짝 있습니다. 그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구분인데 달러가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라고 칭하시는 분들은 화폐부터 좀 다시 배우식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건 달러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우리 골드도치 마스터 정말 오랜만에 해선 방송 나와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오늘 좀 나름 준비를 좀 더 잘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뷰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차트가 안 움직여요. 제 차트가 죄송합니다. 제 차트도 안 움직여요. 네, 이상하게 차트가 지금 안 움직이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여기 장님 눈 감고 길 걷는 거라 섣불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망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좀 네.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좀 차트를 좀 더 잘 봐서 여러분들 좋은 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거래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골드도치 마스터의 노트북에 살짝 기술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뷰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혜영 마스터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이제 웬만한 다른 전문 위원님들 오시면 긴장은 좀 안 하는데 네, 오늘 좀. 저는 골드도치님 오면 좀 긴장을 해요. 오. 왜냐면 실력이 너무 있으셔가지고 오. 제가 진짜 긴장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항상 골드도치 보면서 좀 좋은 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